네, 바람잘 날 없는 정치판 제대로 가르마를 타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의 흐름을 가장 오래 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죠. 진격의 육선 조경태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뵙고 또 이제 두 번 뵈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앞으로 이제 격주 모시고 또 바람잘 날 없는 여의도 정치판 이제 가르마를 타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달에 미국 가세요? 네, 미국에 제가 한미 원내매 공동 회장이거든요. 네네. 단장 자격으로 중순쯤에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단장은 그럼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가시는 건데. 여야 6분이 같이 합니다. 네. 지금 그 한미 간의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또 화두잖아요. 네. 그 일로 가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5%로 갑자기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한 그 어떤 내밀한 부분을 좀 아직까지 잘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한 과연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까지도 좀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하고 또 미국의 관련된 그 정부 관계자 만나고 올 예정입니다. 그 일정은 다 조율이 되신 겁니까? 지금 누구 만나고 그러는 거? 네, 현재로서는 이제 상하원 의원들은 이제 대충 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뭐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네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어떤 한쪽 정당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국회의장도 좀 만나고 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를 같이 좀 스타디를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협상을 잘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미 정부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사실 외교적 결여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보니까 제가 작년 2월에 미국에 갔었을 때 미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게 보면은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조항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올 때는 기업들이 올 때는 너무 규제가 까다롭고 좀 상당히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들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밀하게 좀 살펴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3월에 계획하고 계신 그 방미단 또 단장을 맡으셨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받는 겁니까? 근데 지금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받을 확률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상식을 가진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연 이런 지금의 당 지도부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몇 %가 동의하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례를 볼 때 계속 이 친한계에 대한 뭐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우리 당의 그 시도지사 강력 시도지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부 강력 단체장은 하는 말씀이 지금처럼 우리 당이 이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선거인데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지금 당 지도부가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이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그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어요. 네. 네, 밤새.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두환 그분에 대해서 사진을 걸어 놓자는 거 윤석열 지금 내란 수개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당사에 사진을 걸자는 것이 몇 %가 동의하겠습니까? 전두환 그 씨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 땅 한 뼘도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국민적 그 분노가 많이 있는 분을 굳이 이 보수 일부 유튜브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당 차원에서 징계가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과감하게 저는 출당 조치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 당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배현진 의원은 오늘 윤리위 출석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소명을 했고 이 고성국 씨는 이제 오늘 오전에 본인 유튜브에서 이의 신청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고성국 씨에 대한 그 뭐 결정은 이게 서울시당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거라면은 이 서울시당에서 결정하는 거랑 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인 전두환 씨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을 중앙당에서 구제한다면은 저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요즘 뭐 저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예상하기 위해서는 고성국 씨 유튜브를 보면 된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네. 네, 그거는 뭐 저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조경태 의원이 듣기에도 거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당이 이제 6.3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당은 승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좀 낭떠러지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아직도 그 당 지도부 또는 그 일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6.3 지방선거의 시간은 째깍째깍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처럼의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국힘 내부에서도 많은 다수가 동의하시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네. 당사자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워. 후보자들이 제일 민심을 잘 알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2월 19일이 그 내란 수계 1심 재판 네네. 기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당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좀 꺾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 열었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강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장 대표, 장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오 시장의 그런 표현은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라는 자리는 어쨌든 우리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마중물 역할 또는 그런 어떤 심부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율자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의 당 대표는 조율자의 역할이 아니라 권력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제명시키고 자르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인상을 준다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고 우리 국민들은 되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정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표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도 어쨌건 뭐 지선을 앞두고 있는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일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제 오세훈 시장의 말들이 지금 국힘 내부의 중요한 또 그 여론이라고 봐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마 친윤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그 국힘 내에 그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도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네. 좀 의원총회라든지 또 직접 만나서든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 네. 혹시나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입 꾹 담고 있는 것보다 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2월 19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크게 우리 당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자꾸 이렇게 국힘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 남탓 제발 그만해야 한다. 집토끼마저 다 놓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뭐 저는 그분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네. 분이지만은 대변인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 명색이 그래도 4번이나 강력시장을 한 대선배지 않습니까? 네. 대선배 정치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본인보다는 그 오세훈 시장이 더 정치력이 더 경험이 많은 경험이 더 사람인데.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본인이 또 선수로 뛰고 있으면은 그 민심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두 분 중에 점수를 주자면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가 훨씬 더 현실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힘 지도부의 그 모습도 살짝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윤호개인 절연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조금 수그러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또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고. 겉내와 속내가 다르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만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진정성 없는 그런 절연의 모습은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면 윤석열과의 절연을 한다면서 왜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또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까? 제명하거나 그건 모순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내치면서 윤석열과의 절연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위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죠. 일단 뭐 당장 불편한 건 치워버렸으니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정치는 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우리 당이란 게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뭐 어떤 친목 단체도 아니고요. 네. 공당이거든요. 공당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당이야 뭐 개인적으로 자기끼리 모여서 그냥 사과모를 가지고 접근해도 되지만은 이 공당은 사감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뺄셈의 정치를 했을 때 우리 지방선거 또는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래 했던 그 경험이지 않습니까? 예. 뺄셈의 정치를 해서 절대로 결코 성공한 사례는 없다. 예.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일련의 그 당 지도부의 발언들이 노선 변화 없다, 입장 변화는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저는 이 노선의 변화는 지금 거의
한 뼘도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만약에 노선의 변화가 있다면은 예. 오세훈 시장의 그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제가 만약에 당 대표라고 하면요, 네. 당장에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그 유정복 그 인천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저 삭발하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도 만나서 과연 우리가 지도부가 우리 당이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죠. 김진태 지사는 지금 당 대표부에도 불만이 있는 겁니까? 뭐 우리 당 전체에 대해서도 아마 좀 움직임이 너무 없다.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게 대한 불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우리 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모습 여기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뭐 15,000명이나 모여서 네.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토크 콘서트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하는 토크 콘서트와 좀 다른 색다른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정치적 성장의 그 미끄럼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한 전 대표 만나신 적 있으세요? 한 몇 주 전에 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네. 네. 뭘 하고 싶답니까? 글쎄요. 제가 아마도 지금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네. 가장 본인이 답답해하고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지세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단체장보다는 만약에 노린다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아마 그 관심을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 다선 의원으로서 몇 주 전에 통화하실 때 그런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정치적인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본인이 뭐 거의 제명되는 그 시점에는 뭐 사실 그 부분은 좀 와닿지 않죠. 네. 이미 이제 제명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깊이 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아마 제 이야기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라고 호칭을 하세요? 동훈아? 안 전 대표? 네, 제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래도 또 명색이 당 대표를 하신 분이니까 저는 예의를 갖춰서 또 안 대표 존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과연 한 전 대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향후에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뭐 지자체단체장이냐 아니면은 뭐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 입성이냐 뭐 주호영 부의장께서 이제 대구시장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후보가 돼야지 빌 수 있는 자리고 그것도 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친한동훈계라든지 아니면 그 한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 국민의힘 그 지선 후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일단 중단이 됐네요. 네. 이 합당 논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다른 그 언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은 뭐 정신적인 그 어떤 합당은 그냥 그 어찌 보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동일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총선 때 보면은 그 숙주 역할을 그 더불어민주당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수당이 그 비례대표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제도를 빙자한 그 어떤 그 위장 전술이었다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그 지방선거 후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합당은 결국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하고 관계가 좀 약간 껄끄러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저 보면은 좀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면은 뭐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좀 상당히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야 되고 또 당내 구성원들끼리도 사실은 좀 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네.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당의 대표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당의 대표들 마찬가지거든요. 네. 정당의 대표가 권력자로 인식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역할이거든요. 거기서 좀 조율자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해 나간다면 결국은 평가는 국민들이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양당 대표 행태는 독인 객인이다. 근데 우리 당이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최소한 저쪽 더불어민주당은 잘라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잘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처럼 내 말 안 들어가면 잘린다 해가지고 제명시키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둘 다 잘못하고는 있는데 네. 우리 당의 그 대표 리더십이 조금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조경태 의원님 훈수 두고 좀 양당 대표들이나 한전 대표도 이 방송을 잘 들으셨어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